여러분 혹시 윤석열 퇴진 집회에 가보셨나요? 각양각색의 깃발이 광장을 물들인 풍경이 인상적입니다. 깃발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정체성이 투영돼 있습니다. 깃발이 만들어낸 물결은 다양성의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죠. 깃발들 가운데 유독 눈길을 끄는 게 있습니다. 정대만. 무지개 깃발입니다. 애써 찾으려 하지 않아도 금세 눈에 띕니다. 색깔이 화려할 뿐 아니라 깃발의 숫자도 많습니다. 무지개, 성소수자의 상징이죠. 성소수자들은 계엄 직후부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나섰습니다. 성소수자 단체의 연대체인 무지개 행동은 계엄 이튿날 성명을 냅니다. 또한 윤석열 퇴진 운동에 적극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쯤 뒤에 각계각층이 모여 윤석열 퇴진 비상행동을 결성하는데요. 퇴진 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조직이죠. 이 조직의 공동의장으로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이 참여하게 됩니다. 성소수자가 광장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남태령 이후에 한강진 요렇게 오면서 성소수자 시민들이 집회에서 발언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8년 전에는 얼마나 많이 발언을 했을까 좀 궁금했거든요. 그때 발언을 2명이 했고 2분 다 성소수자 활동가였고 지금 이 광장에서 나오는 성소수자 시민들은 활동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 발언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힙니다. 성소수자 공공노동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퇴진 이후에 성소수자 차별이 없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윤석열 퇴진 광장에서 성 정체성을 앞세우지 말고 성소수자 이슈를 얘기하지 말고 탄핵에만 집중하자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성소수자 인권이 윤석열 퇴진과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이런 의견은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요. 퇴진 광장에서 성소수자 이슈를 배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과는 별개로 성소수자의 윤석열 퇴진 운동이 갖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소수자 인권 보장은 윤석열 퇴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은 왜 퇴진 광장에서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커밍아웃을 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외치는 걸까요? 지난 몇 년간 성소수자에게 유례없는 물리적 탄압이 가해졌습니다. 물리적 탄압이라고 하면 민주노총과 전장현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성소수자 역시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된 무도한 탄압의 피해 당사자입니다. 퀴어 축제가 열릴 때마다 공권력과 구구 세력의 회방이 따라다녔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도 빼앗으려 한 것입니다. 성소수자에게 퀴어 축제는 여럿이 모여 즐기는 행사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에 둘러싸여 있죠.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가 다른 성소수자를 보며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긍심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퇴진광장의 무지개 깃발은 성소수자의 기본권 투쟁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성소수자에게 허용된 광장은 퀴어 축제가 유일했습니다. 그마저도 반대 세력의 위협에 시달려야 했죠. 최근 들어 그 위협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퀴어 축제가 전면적인 반대에 직면한 건 2014년부터입니다. 극우 개신교가 주축이 됐습니다. 이들은 신촌에서 퀴어 축제가 예정되자 조직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SNS에 왜곡된 주장과 혐오 발언을 퍼날랐습니다. 이 글로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도배했습니다. 극우 개신교 단체의 집중 포화를 맞은 서대문구청은 축제 일주일을 앞두고 행사 승인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서대문구 인권위원회가 나서 구청의 성소수자 차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행사 승인 취소를 철회하라고 권고한 것입니다. 회방 속에서도 퀴어 축제는 예정대로 열렸고 당시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인 15,00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듬해 대구 퀴어 축제도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경찰이 퀴어 축제 금지 통보를 내렸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제1호 금지 통보였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법원은 경찰 금지 통보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성소수자의 손을 들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와 평등권이 확인된 셈이죠. 하지만 이후 극우 개신교의 퀴어 축제 반대는 더 격해졌습니다. 동성애 대책위원회를 꾸리더니 퀴어 축제 당일에 맞춰 대대적인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축제장에 인분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2018년 처음 인천에서 열린 퀴어 축제도 극우 개신교의 표적이 됐습니다. 인천은 전국에서 5번째로 퀴어 축제가 열린 곳입니다. 2009년 서울에서 시작된 퀴어 축제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극우 개신교가 광적으로 인천 퀴어 축제 방해에 나선 것입니다. 이들의 회방은 반대 집회를 여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축제장에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심지어 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과 결합해 내란 선동에 앞장선 극우 개신교가 성소수자 혐오로 민주주의를 후퇴시켜온 것입니다. 성소수자 혐오에 주요 정치인들이 올라탔습니다. 저는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성애에
찬성할 수 없다. 반대다. 당시 서울시는 퀴어 축제를 위한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습니다. 결국 퀴어 축제는 당초 계획한 서울광장이 아닌 종강역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해에도 산하기관의 서울광장 행사만 허용하면서 퀴어 축제를 광장에서 밀어냈습니다. 성소수자 혐오의 대표 주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 동성애 때문에 지금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에이저가 14,000명 이상 에이저가 지금 창궐 하는 줄 아십니까? 2023년엔 퀴어 축제를 향해 상권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구구 개신교 단체가 낸 퀴어 축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지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법원은 2014년 신천 퀴어 축제 때와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홍준표의 퀴어 축제 탄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을 동원해 퀴어 축제를 막았습니다. 길가서 하더니 말이지 그건 저 마음대로 하고 법원에 가처분 판결문도 이걸 증거하라는 판결문 아니야. 이에 맞서 경찰이 퀴어 축제를 보호하고 나섰습니다. 축제 당일 현장에선 축제를 막으려는 공무원과 축제를 지키려는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인지 수준도 처참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우려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정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동성애나 이런 것은 그런 특정 이념에 의한 수단이다.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성소수자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삭제했습니다. 시민들이 10여 년간의 퀴어 축제 탄압을 목도했습니다. 성소수자를 대하는 시민의식도 성숙해졌습니다.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민주시민이 늘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내란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광장에 모였죠. 광장은 윤석열 퇴진을 넘어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연대를 확인하고 그 연대의 지속성을 약속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성소수자가 아닌 시민들도 광장에서 성소수자 인권 보장을 외칩니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서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니까요. 최근에는 연대의 의미에서 노동조합 같은 데에서도 무지개 깃발을 만드시고 시민사회 단체들 중에서도 본인들 원래 깃발 말고도 무지개 깃발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또 이렇게 개인 성소수자 시민이나 알라이들이 만드는 무지개 깃발들이 있잖아요. 성소수자 단체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로 막 찾기 어려웠다 이런 말씀 하시는 회원분들 있으셨어요. 퇴진광장은 성소수자들에게 안전한 발언대가 되어주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가 무대에 올라 커밍아웃을 했을 때 시민들은 환호와 박수로 호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평범한 레즈비언 여성 야구팬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발언할 때도 자기소개를 통해 엘라이임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김동현이고 시스엔더 남성으로 농민이신 부모님께 자랐습니다. 마치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어도 투쟁을 외치며 인사하는 시민이 많아진 것과 비슷하죠. 전국 농민의 총연맹은 서울로 무지개떡을 올려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태령 대첩에 함께한 다양한 소수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 것이죠. 성소수자들도 남태령에서 밤을 꼬박 새워 자리를 지켰습니다. 퀴어 축제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첫 서울 퀴어 축제 참가자는 50명 수준이었는데 지난해엔 15만 명으로 불었습니다. 성소수자와 함께 엘라이의 참여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구구단체와 정치권의 성소수자 탄압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걸로 민주주의 파괴의 동력을 되살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구구층을 결집시켜 자신의 세를 불리고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엘라이의 연대가 더 끈끈해졌으니까요. 윤석열 퇴진 이후에도 연대가 지속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올 여름에 다시 퀴어 축제가 돌아옵니다. 이번 축제는 윤석열도 없고 차별과 혐오도 없는 퀴어 축제가 될 수 있을까요?